부부 공동명의를 0.5 더하기 0.5를 2로 계산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양도세, 이제 모든 세금을 다 내면서 왔는데 이제 종부세까지 강화가 되고 여기는 부부 공동명의까지 너무너무 개탄스러운 현실입니다. 부부 공동명의까지도 축소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었거든요. 부부 공동명의로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세제 혜택을 줬었어요. 실질적으로 대통령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심지어는 이 제도를 민주당에서 만든 제도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갑자기 뜬금없이 문재인 정부 때 만들었던 것들을 뒤집으니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집을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할 경우엔 대표적으로 양도세를 굉장히 깎아주는, 그래서 부동산에서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그걸 공동 명의로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정부에서 적극 권장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 부부도 공동 명의로 했고요. 정부가 적극 권장을 했었던 건데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만든 걸 민주당이 뒤집고 있는 셈이 됐다, 이런 비판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부부 공동 명의에 대해서 역차별하는 것에 정당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부부 공동 명의가 사회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저렇게 바꾸면은 그러면은 이미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던 분들 다시 남편 단독 명의 혹은 아내 단독 명의로 바꾸라는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회적 이익이 있죠? 오로지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갈 수 있는 방편 외에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대중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집을 팔았어요. 본인은 부부 공동 명의로 8년가량 보유를 하다가 집을 팔아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챙겼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일종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해놓고 이제부터는 부부 공동 명의 하면은 세금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거 국민들께서 납득하시겠습니까? 네. 제 귀에는 누군가가 나는 이미 팔았다, 야호 하는 것 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자,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부부 공동 명의를 하라고 정부에서 적극 권장했던 건데 이제 만약에 바뀌면 공동 명의는 다주택자가 돼요. 그렇죠? 남편도 한 채, 부인도 한 채. 뭐 이렇게 된다라는 지금 불안감이 지금 완전히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정책, 특히 세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불안감을 정부가 조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이거는 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구윤철 장관은 공동명의 다주택자에 대한 적용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요? 어떤 부분이죠?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느끼는 거는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보다도 네. 오히려 지금 더 먼저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번에 세제에서도 예외 조항들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또 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사안은 예외 조항이 되고 어떤 사안은 예외 조항이 안 된다라는 것, 이건 누가 결정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그렇죠.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뭐 일단은 뭐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일부 이견들이 좀 있는 부분,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부 공동 명의를 포함해서 네. 또 예외적인 규칙들이 어떤 방식으로 정리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네. 더 논의가 숙성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례를 적용하면 뭐 1가구 1주택자 하면서 한 사람 명의로 할 경우에 뭐 훨씬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다. 뭐 이런 특례 조항들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 구윤철 총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그랬어요. 논란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만들어 놓고 문제되면 그때 보완하겠다라고 설명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논란이 많이 예상되는데 일단 해놓고 방금 그랬잖아요.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되면 또 보완을 하겠다. 지금 뭐 구상 중이다.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준비를 잘해서 하면 안 될까요? 왜 자꾸 해놓고 문제 생기면 그때 생각하자. 그러니까요. 그것도 조금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제 개편안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세무사들도 잘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포기하는 세무사들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 다 잘해보는 세무사한테 맡겨라.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상담을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예외 조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걸려가지고 혜택을 못 받거나 아니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무사들도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보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제 개편안을 뭐 세제든 뭐든 굉장히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계속 뭐 구체적으로 핀셋으로 누구 한 명을 아니면 누구 특정을 이렇게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여기에 대한 풍선 효과처럼 뭔가 이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이 생기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민주당에서 뭐 제대로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